안녕하세요, 우리 꼬마아가씨 꼬마도련님들. 오늘 백투베이직은 아이라인 편입니다. 오늘도 기본기를 탄탄하게 알려드리고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 보여드릴게요. 아이라인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쉽게 한 3가지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로 일자형의 자연스러운 형태가 있고, 두 번째로 약간 내려간 듯 떨어지는 형태가 있고, 세 번째로 살짝 올라간 느낌의 아이라인 모양이 있을 거예요. 라인의 굵기에 따라 원하는 모양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서 모든 모양을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자연스럽게 눈매에 맞출 수 있는 라인의 모양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라인의 종류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펜슬 타입 이런 게 있고, 이런 붓펜 타입이 있고요. 또 이런 리퀴드 타입이 있고, 이런 젤 타입, 핫 타입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젤 펜슬, 마커펜 라이너 모양도 그리고 제형도 조금씩 혼합돼서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가지 라이너 중에서도 같은 종류여도 잘 지워지는 게 있고 또 잘 안 지워지는 게 있고, 누구는 잘 안 지워진다고 했는데 내가 발랐을 때는 잘 지워지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를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향이나 라이너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라이너별로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특징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라이너는 뚜껑을 정말 잘 닫아야 합니다. 특히 이 붓펜은요, 이렇게 꼭 잘 닫기도 해야 되는데 쓰고 나서 살짝 물티슈나 티슈 같은 걸로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섀도우에 묻었을 때 또 바르면서 지저분해질 수 있고, 그리고 잘 안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런 다른 제형들이 묻으면 빨리 굳거든요. 잘 닫으셔야 하고, 펜슬 정말 잘 닫으셔야 됩니다. 이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몇 번 그리고는 안 그려져.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안 닫으셔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펜슬도 쓰면 바로바로 꼭 닫아주세요. 그리고 뭐 리퀴드도 당연히 잘 굳으면 나중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못 쓸 수 있으니까 잘 닫으셔야 되고, 젤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젤은 사실 여러 번 덧바르고 하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잠궜다가 또 쓸 땐 열었다 할 수 없어서 저는 아예 바닥에다가 이렇게 닫았다가 쓰고 닫았다가 다 쓰면 잠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별로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펜슬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컬러가 엄청 다양해요. 보통 아이라이너로는 블랙도 많이 쓰시고 좀 다크한 브라운도 많이 쓰실 텐데, 그 외에 아이라이너 펜슬들이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고요. 대신에 얇게 그리기 힘들고 또렷하게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통통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형 자체가 약간 이 외곽이 스머징 되는 느낌이 있죠? 이 펜슬의 특징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릴 수는 있으나 또렷하게 선명하게 얇게 그리기엔 좀 힘들다라는 게 있고요. 요즘은 이런 샤프너들이 나와서 이렇게 끝을 더 깎아내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다른 붓펜 타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힘들죠. 그 다음에 붓펜이나 마커펜 타입들이 있어요. 이런 붓펜은 또렷하죠. 겉에 스머징이 잘 안 돼 있고 선명하죠. 근데 이런 붓펜 타입들도 어떤 것들은 되게 약하게 회색빛 돌게 블랙 컬러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진 것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런 타입이 좋은지, 이렇게 선명한 게 좋은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테스트 해볼 때는요, 손등에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어야 돼요. 같은 붓펜이어도 이런 손등 주름주름 사이에 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또렷하게 예쁘게 그릴 수 없는 것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손등에서 테스트 해보시고 이게 막 혈관처럼 펼쳐져 나간다 그러면 이건 조금 피해야겠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리퀴드는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붓 길이가 얇고 긴 것들은요, 그냥 바르기 너무 어려워요. 저도 브러쉬에 항상 묻혀서 바르는데요, 이런 리퀴드 타입은 더 선명해요.
그래서 이 내장 브러쉬는 얇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브러쉬를 많이 사용해서 그립니다. 또렷하고요. 그 다음에 젤 타입은 이거는 꼭 브러쉬가 필요하죠. 양 조절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이라인 그리실 땐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타입이에요. 조금 깊이가 있어요. 펜슬이랑 리퀴드의 중간 정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젤 타입은 깊이 있는 느낌의 라인을 원하실 때 쓰시면 좋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해요. 이런 젤 타입이랑 리퀴드를 섞어서 쓰면 또렷하면서 깊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섞어서 쓰기도 하고, 펜슬로 그리고 꼬리 끝은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어서 꼬리 쪽만 붓펜으로 그리거나 리퀴드로 그릴 때도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메이크업 하실 때 더 풍부하게 다양하게 아이라인을 그리실 수 있고요. 브러쉬를 고르는 걸 알려드릴게요. 펜슬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젤 타입이나 리퀴드 타입은 브러쉬가 필요한데, 어떤 브러쉬를 사용을 해야 하느냐. 아이라이너 브러쉬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짧은 느낌도 있고, 일자 형태도 있고, 좀 길이가 긴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꺾인 형도 있어요. 맨 첫 번째 브러쉬는 세모고 조금 크죠. 두 번째는 길고 얇은 편이에요. 세 번째도 세모고요. 네 번째도 꺾인 형인데 짧은 세모고, 마지막은 긴 얇은 세모예요. 저는 세모 모양을 추천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릴 때 힘있게 그려지려면 겉이 통통한 아랫단이 두꺼워야 되고 끝으로 갈수록 얇아야 하는데, 세모 모양이 제일 그리기 쉬워요. 아이라인을 젤이나 리퀴드로 그리고 싶을 때 브러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꺾인 걸 추천합니다. 일반 브러쉬는 그릴 때 이 꼬리를 그려줄 때 손목을 꺾거나 이렇게 손의 모양을 틀어서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 있는 거는요, 손을 굳이 틀지 않아도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미 꺾여 있어서 손목에 힘을 덜 가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번짐을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맨 손등에다가 테스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 체크를 하시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르자마자 문질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라이너들은 다 바르자마자 지워집니다. 30초 정도는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문질러 봐야 됩니다. 말랐을 때 얼마나 고정력이 있냐를 테스트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고, 이 손바닥으로 왜 이렇게 문질러 보냐면요, 손바닥에는 손등이랑 피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안쪽에는 유분이 있거든요. 이 유분으로 문질러 보는 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지 덜 번지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유분감을 정리해야 되는데, 섀도우가 안 입혀진 상태에서 라인만 그리셨을 때 또 잘 안 그려지거나 잘 지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 프라이머를 발라도, 섀도우를 발라도 별로 아이라인이랑 크게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눈이 정말 잘 번지시는 분들은 아이 프라이머도 추천하고, 저처럼 건조한데도 많이 번지시는 분들은 섀도우 팟 같은 거 롱웨어 할 수 있는 제품을 발라주시고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라인은 여기만 잘 처리해도 여기가 촉촉하면 충분히 번질 수 있습니다. 라인은 여기 있잖아요. 계속 맞물리는 거는 언더랑 맞물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나 팟 타입의 롱웨어 섀도우를 바르실 수도 있고, 이런 모공 파우더 같은 것들은 정말 안 번져요. 그래서 섀도우가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라인 그릴 곳을 유분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러면 만졌을 때 뽀송하다 라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확대 거울을 하나, 정말 라인을 많이 연습하고 정말 예쁘게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대 거울을 하나 사세요. 저는 확대 거울을 아이 메이크업 섬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라인을 드디어 그려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게 뷰러를 하고 그릴 거냐, 안 하고 그릴 거냐. 점막을 채워야 하는 속눈썹이 촘촘하게 길게 나지 않은 이렇게 저 같은 타입이신 분들은 뷰러를 하고 그리시는 게 쉽고요. 속눈썹이 너무 촘촘하거나 길거나 위에 그릴 때 방해되시는 분들은 다 하고 뷰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굴려서 속눈썹을 연출을 하는 것보다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는 뷰러를 굴려서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바짝 올려요. 이제는 또 고민되는 게 있어요. 점막을 어떤 사람은 그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려야 하나요? 꼭 그려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리면 좋은 타입은요, 자, 눈을 뜨고 정면을 봤을 때 점막이 많이 보이는 타입. 그리고 두 번째는 쌍꺼풀의 이 가운데 크기가 높아서 이렇게 눈의 중앙이 덜 선명해 보이는 타입. 그리고 세 번째는 속눈썹이 촘촘하지 않은데 연출을 풍성하게 하고 싶으신 타입. 그리고 네 번째로 또렷한 눈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점막을 채우세요. 근데 점막을 꼭 채워야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번에는 안 그려도 괜찮은, 안 그려도 좋은 타입은요, 첫 번째로 눈을 정면 거울로 봤을 때 점막이 안 보이시는 타입. 굳이 안쪽 다 메우실 필요 없어요. 정면으로 떴을 때 안 보이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두 번째로 아이라인을 그리면 눈이 오히려 답답하고 작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점막을 메꾸지 마세요. 세 번째로 점막이 저는 너무 촉촉하게 유분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려도 안 그려지고요. 그리자마자 번져요 하시는 분들 그리지 마세요. 안 그리시는 게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네 번째, 저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점막을 안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막을 그릴 때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거울 한번 갖고 와보세요. 쌍거울 갖고 오셔서 이렇게 점막을 봐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봤을 때 약간 희미하게 선이 그 점막 중앙에 있을 거예요. 그 선 안까지 그리시면 안 됩니다. 예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떴을 때 그 부위까지는 안 보여요. 선 전까지 속눈썹을 채운다 라는 느낌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점막을 그리실 때는 거울을 아래로 두시고 그리면 편한데요. 제가 점막을 그리는 여러 가지 제형을 보여드릴 건데, 잘 번지시는 분들은 붓펜 타입이나 리퀴드처럼 선명하고 잘 안 번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일 안 번지는 거는요, 이런 리퀴드 타입인데요.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콩콩콩콩 찍으면서 바르면 정말 안 번져요. 점막을 제가 한쪽은 그런 펜슬을 쓰고요, 한쪽은 붓펜을 써볼게요. 촘촘하게 꾹꾹 누르면서 그려야지 더 점막이 안 번지고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꾹꾹 누르면서, 점막의 컬러는 저는 보통 다크 브라운을 많이 써요. 블랙을 쓰면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다크 브라운으로 많이 쓰고요. 또렷하고 선명한 느낌 좋아하시면 제가 지금 바른 것처럼 블랙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붓펜은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눕혀서 찍으세요.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야 하는데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고 속쌍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걸 다 관계없이 어떤 눈매 모양인지 보세요. 앞이 높고 뒤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인지, 중앙이 높고 앞뒤가 내려와 있는 스타일인지, 뒤쪽이 올라가 있는 스타일인지, 그런 거를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라인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눈매가 시원하고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눈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근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시원하게 완만한 일자 형태여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원한 눈매가 될 거예요. 보통의 동양인의 눈매는 뒤쪽 쌍꺼풀이 두껍거나, 그래서 뒤쪽 꼬리가 조금 더 두껍게 그려지는 게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는 느낌일 수 있어요. 저는 쌍꺼풀이 중앙으로 높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앙을 더 높게 채워주시는 게 예뻐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꼬리를 먼저 그리는 게 쉽습니다. 눈매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일자 형태의 아이라인은 모두 꼬리에서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 꼬리 먼저 그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라인은 제형도 너무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여러분들의 취향도 다르고 눈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본적인 거에서 여러분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브러쉬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얇은 사선 브러쉬입니다. 요거를 쥐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펄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브라운 섀도우를 하나 갖고 와보세요. 여기 끝에다가 묻혔어요. 자, 저는 기본 라인을 그릴 겁니다. 기본 라인은 그냥 눈매에 맞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짝 눈웃음을 했을 때 이 그림자가 져지는 이 라인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눈매에 따른 아이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웃음 이걸 스케치하면 여러분들 그 라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나중엔 이게 없어도 그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 라인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앞라인도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는 내려볼까요? 여기 눈매 여기 삼각존이라고 하잖아요. 이 라인 따라서 내리면 되는데 눈동자의 정면으로 봤을 때 뒤쪽 있죠? 여기 눈동자 뒤쪽 끝에서 일자로 떨어뜨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앞이나 중간은 연결하면 되는 거여서 어렵지 않아요. 꼬리만 잘 잡으면 되고요. 길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가장 대중적인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눈매 삼각존 끝 정도? 자, 이제 라인을 올려볼 건데요. 올리는 것도 정면 보고 그리셔야 돼요. 이 언더의 눈매 끝 정도에서 올라가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겠죠? 펜슬의 제형이 좋은지 리퀴드의 제형이 좋은지. 근데 보통 아이라인을 내리거나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하면 뾰족한 라인보단 내추럴한 게 예뻐서 펜슬이나 젤을 추천하고요. 올라가는 캣츠아이의 느낌, 또렷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붓펜이나 리퀴드 타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슬을 그리고 또 또렷하게 이 꼬리 부분은 붓펜이나 리퀴드를 쓸 수도 있고 두 제형을 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펜슬로 써볼 건데요. 라인의 시작점은 여러분들이 눈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쪽, 요쯤으로 잡으시는 게 안전해요. 자, 이쯤부터 짧은 터치로 해주세요. 짧은 터치로 가이드 그려놓은 대로 끝으로 갈수록 손의 힘을 빼고요. 중간부터 앞부분이 비어있잖아요. 저는 중간을 맨 나중에 그려요. 그래서 이쪽은 살짝 높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짧게 그리고 중간은 저는 거의 안 그리는데요. 그래도 얇게 지나가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완만해졌죠? 여기가 더 올라가게 라인이 채워지면 눈매가 다시 답답해져요. 이렇게 높아져서 눈매가 더 짧아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부분이 높은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일자형이 되는 눈매가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스머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깨끗해지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면봉을 딱딱하게 눌러서요. 컨실러를 살짝 아무거나 좀 딱딱한 제형으로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의 아랫부분을 닦아주면요. 그냥 생 면봉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닦이면서 이게 유분기여서 쉽게 닦이면서 컨실러가 다시 입혀지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컨실러 브러쉬예요. 보통 컨실러 브러쉬에는 컨실러가 조금이라도 묻어있거든요. 다시 묻히지 않아도 되고 그냥 원래 쓰던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더 깨끗하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머징은 아까 가이드를 잡았던 이 섀도우 컬러로 해볼게요. 그린 바로 위쪽 있죠? 이렇게 세워서 뾰족한 브러쉬의 이 면이 꼬리를 향하게 두세요. 그래야지 꼬리가 더 깔끔하게 펴지거든요. 앞쪽은 앞쪽을 향하게 둬서 또 펼쳐주세요. 사실 꼬리를 어디까지가 맥시멈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취향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도 되고 여기까지 와도 돼요. 근데 이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눈썹보다 너무 길면 어색할 수 있다라는 거 외에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제가 내려간 라인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내려간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추럴한 게 예뻐요. 그래서 블랙 라인보다는 브라운을 추천하고요. 또렷한 선명한 타입의 아이라이너보다는 내추럴한 걸 추천합니다. 그럼 요거는 젤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내려간 라인을 그릴 때 이 안쪽을 확 메꾸면요, 조금 인위적이어 보일 수 있어서 저는 비워서 하는 편이에요. 꽉꽉 메꾸지 않고요. 라인이 꼭 뾰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슥슥슥슥 그려주고요. 그래서 여기 앞이 만약에 어색하면 채워주는데요. 점막을 아까 메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조금 섀도우를 풀어주려면 이 라인에 그린 위쪽만 살살살 왔다 갔다 해주면 더 내추럴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라인을 그렸는데 더 올려 그리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면봉에다가 실러를 살짝 묻혀서 언더선을 따라서요. 자, 지웠어요. 똑같이 가이드를 잡아줄 건데요. 대부분은 이 꼬리를 올려서 캐치아이 느낌으로 할 때 이 꼬리 부분이 세모인 게 예뻐요. 그래야지 안정감 있거든요. 그냥 그 아이라인이 둥글게 얇게 올라간 것보다 꼬리가 약간 도톰하게 세모여야 예뻐요. 이번에는 요 아래까지 메워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붓펜 써볼까요? 아래쪽을 메꾸고 여기를 삼각형으로 메꿨어요. 이것도 조금 더 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눈매가 조금 더 그윽하고 시원해 보이거든요. 속상인데 쌍꺼풀이 눈 뜨면 사라지면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눈을 떴을 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 라인은 생략하시고 아이라인을 꼭 그려야 된다라는 편견도 깨주셔도 돼요. 왜냐면 아이라인으로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라인이 너무 묻히거나 두껍게 그리기 싫거나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의 음영감으로도 충분히 연출하실 수 있고 속눈썹으로도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꼭 다 그리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지 말고 해보셔도 되고요. 아까는 제가 눈매에 따라서 이렇게 올렸었는데 지금은 일자로만 트여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어색하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속눈썹이 촘촘하신 블랙이신 분들은 블랙 라인으로만 그려주시면 좋고요. 점막을 안 채운 상태니까. 근데 속눈썹이 약간 연하신 타입이거나 하시면 다크 브라운이나 브라운이 훨씬 더 예뻐요. 왜냐하면 이 밸런스에 맞춰서 꼬리를 그려줘야 되는데 속눈썹은 여리여리한데 이 꼬리만 블랙으로 선명하게 가있으면 어색하거든요. 저는 속눈썹이 그렇게 촘촘하거나 진한 타입이 아니어서요. 브라운 펜슬로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꼬리 라인만 그리고 점막을 안 채웠을 때 이 꼬리를 시작하는 부분에 이 속눈썹까지는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뚝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꼬리만 그릴 때는 가이드 잡은 데까지 다 또렷하게 메꾸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이렇게. 저 여기까지 안 그렸죠? 되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언니 다 번진단 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최종 병기 실러를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통통해서 바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얇은 브러쉬를 준비해왔어요. 이거는 꼭 메이크업 브러쉬 아니어도 되고요. 미술용품점 가면 얇은 이렇게 생긴 붓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실러를 이렇게 얇은, 이건 진짜 미술붓이에요. 여기에다가 묻혀서 발라주시고 여기 속눈썹 사이까지 이렇게 얇으니까 브러쉬가 들어갈 수 있고 위험하지 않거든요. 눕혀서 바르면, 세워서 바르시면 안 돼요. 눈 찌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이 점막 안에 채운 것까지는
위험하니까 바르시지 마세요. 속눈썹 사이사이까지 이렇게 가도 좀 덜 번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백투베이직 아이라인 편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예쁘게 아이라인 그리시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구독미, 인스타 팔로우미, 카카오 풀침풀침미 하고 생방 보러 오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봉따봉미도 해주세요.